안녕하십니까. 300초 인문학입니다. 명상록 읽기 7번째 시간인데요. 이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황제는 이 명상록이라는 이 책을 이렇게 저술을 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그 단어가 하나 있다면 아마 변화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항상 변화하라. 그리고 변화는 모든 만물 유전의 기본이다. 모든 사물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것. 어제와 같은 오늘을 상상하는 자체가 아마 이미 팩트나 기본 전제의 왜곡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변화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7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요. 누가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변화 없이 무슨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보편적 이성에 대해 자연의 본성인 변화보다 더 친밀하고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이 변화는 자연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익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 살펴보라. 당신이 변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자연의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2009년, 1987년도에 읽었을 때하고, 그 다음에 그 20년 지나서 2009년, 그리고 2013년 이렇게 읽어보면, 그때나 젊을 때나 지금도 저 명심한 게, 제가 옛날에 초창기 아이디가 이노 에이전트였어요. 그 이유가 이제 원래 체인징 에이전트였거든요. 제가 이제 이 아이디를 만들 때 어떤 이 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변화시키는 인자가 되다. 체인징 에이전트가 되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끌려다니는 변화가 아니라, 마지못해 내가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변화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체인징 에이전트의 삶을 살겠다라고 그 대학교 1, 2학년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삶을 굉장히 많은 방향으로 가져온데 기여했던 문장 중에 이 문장입니다. 누가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변화 없이 무슨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익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 우리가 공동체, 우리 사회에 보면 이제 이렇게 선별적 복지, 이렇게 보편적 복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자연의 원리와 인간이 공존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사실은 보면 대자연의 일부잖아요. 서강대에 돌아가신 김열규 교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게 더 우선시하느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인간도 이 대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한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김희규 교수의 이야기나 그 다음에 우리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황제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익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그리고 제 삶을 일정 부분 지금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게 체인징 에이전트의 삶.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도적으로 리딩해가고, 아니면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변해가는 삶이 아름답지, 누구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비판적이고 마지못해 하는 어떤 변화는 그 결과도 좋지 않고,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대자연의 어떤 원칙이 있지 않냐. 그 속에 우리는
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변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걸 저는 느낍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과연 이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인지, 그리고 이 변화가 무언칙하고 그냥 혹세무민하고 그냥 이렇게 막 생존을 위한 그런 변화인지 그 판단하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변화가 거부 반응이 저는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혁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제 같은 오늘이 그냥 쭉 죽을 때까지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권위, 권력, 뭐 예를 들어 뭐가 있다면 그냥 쭉 죽을 때까지 그냥 쭉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사람 마음에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걸 자꾸 변하라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이 디지털 모바일 사회는 이 변화의 속도가 더 극대화되니까 여기에서 중년들이라든지 어떤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변화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변화에 디지털 모바일 사회에서 이미 태어나면서 유튜브 문화가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받아들이는 변화나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넓고 글로벌한데, 저를 포함한 어떤 나이가 먹은 어떤 세대들은 기존의 틀들로 분석하려고 가르치려고 정작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근에 미투 운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열중했지, 우리 공동체의 선과 공동체의 발전, 진보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씩 드러나고 자기 욕구의 발현을 위해서 지나치게 매달렸던 게 아닌가. 그리고 개발 그 도상국 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그게 가능했죠. 산업화 시대하고 맞췄지만. 근데 지금 현 시대 때는 이런 메시지가 안 먹히는 거죠. 여기에서 괴리가 있다. 이 변화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도 이런 유튜브에 올리지만 변화가 두렵고 변화가 무섭고 변화가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크스 아울레리우스 황제가 명상을 통해서 준 이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젊을 때. 그리고 저에게 어떤 굉장히 영향을 준 책이 있다면 마르크스 아울레리우스 황제의 명상록, 그리고 요로 다케시가 쓴, 일본 의사인데요, 쓴 그 바보의 벽, 그리고 이 논어, 이런 책들인데, 이런 책들에 기본적으로 쭉 나오는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만물유전입니다. 요로 다케시 선생이 이야기한 것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바보의 벽 속에 갇혀 있거든요.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노력,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주체적으로 변해가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어떤 문장이 저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마르크스 아울레리우스 황제는 이 부분에 또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어떤가는 특성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성, 둘째는 육체를 사로잡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고 쉽사리 기만당하지 않는 능력. 그러면서 결론을, 위에 이 세 가지 특성을 간직하면서 이성의 인도에 따라 똑바로 나아가라.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걸어가야 할 참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과의 사회성, 그리고 가족과의 사회성, 여러 가지 사회성이 있잖아요. 그 사회성. 둘째는 육체를 사로잡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젊은 나이 때 굉장히 힘든 도전이잖아요. 육체에 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그 유혹에 많이 무너졌고 많이 지쳐서고 밤을 지새우면서 그 유혹을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대 때 그 젊음이 가지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고 쉽사리 기만당하지 않는 능력. 이 세 가지를 간직하면서 이성의 인도에 따라 똑바로 나가라.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이 명상력에 대해서 일관되고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게 변화에 적응하라. 그리고 이성의 인도에 따르라.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흐름의 핵심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변화, 원칙이 있으되 또 너무 완고한 원칙이면 안 되고 또 변화에 적극 어떤 동참하고 참여하는 원칙, 순리, 행동, 이성, 이 판단하는 그거는 이성적 판단에 근거해야 된다고 전편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명상록 읽기 여기까지입니다.